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삶을 꿈꾸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10년 넘게 뇌와 신경의 비밀을 연구해온 신경과 전문의 이성훈입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 앞에 앉은 이유는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남몰래 소갈이하고 계시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하루에 화장실을 10번, 15번씩 가시지는 않으신지요? 밤에 편안히 주무시다가도 두세 번, 심하면 네댓 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시느라 깊은 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친구분들과 즐거운 여행을 계획하다가도 혹시 버스에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마음이 무거워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요일을 느껴 식은땀을 흘리며 주변 화장실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맨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 이 이야기들 중 하나라도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어르신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기침을 하거나 크게 웃을 때, 무거운 것을 들 때,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새어나오는 요실금까지 겪고 계신다면 일상생활이 얼마나 위축되고 불편하실지 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고통과 불편함을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바로 어르신 당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길이 생각보다 훨씬 명확하고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진료실에서 수백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걸어오며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한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어르신을 괴롭히던 방광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근본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실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열쇠를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어르신의 활기찬 노년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여정이니 부디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의 방광이 얼마나 영리하고 복잡한 장기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방광을 그저 소변을 담아두는 고무풍선 같은 주머니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방광은 우리 몸의 총사령관인 뇌와 쉴 새 없이 소통하는 매우 지능적인 기관입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이 뇌와 방광의 대화는 매우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방광의 소변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하면 방광벽에 있는 센서들이 이를 감지하고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총사령관님, 현재 저장량이 약 50%에 도달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이 신호를 받은 뇌는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지금이 화장실에 갈 만한 상황인가? 중요한 회의 중인가? 아니면 잠을 자고 있는가? 만약 지금이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뇌는 방광의 명령을 내립니다. 알겠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조금 더 저장 용량을 확보하고 대기하도록. 그러면 방광은 이 명령에 충실히 따라 괄약근을 굳게 닫고 용량을 더 늘리며 묵묵히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뇌와 방광의 신뢰에 기반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과민성 방광, 빈뇨, 요실금이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이 대화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마치 통신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생긴 것과 같습니다. 방광은 소변이 아주 조금만, 예를 들어 20, 30%만 찼음에도 불구하고 뇌에 엄청나게 과장된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총사령관님, 비상사태입니다. 지금 당장 방광이 터질 것 같습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치 작은 연기만 보고 건물 전체에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다급하고 거짓된 신호를 받은 뇌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겨를도 없이 속아 넘어갑니다. 아, 정말 큰일이구나 라고 착각하고는 즉시 몸 전체에 비상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 모든 일을 멈추고 화장실로 달려가라. 이것이 바로 어르신께서 느끼시는 참을 수 없는 급박함, 즉 절박뇨의 정체입니다. 뇌가 방광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리는 잘못된 명령인 셈이죠. 여기서 더 심해지면 뇌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혹은 화장실로 가는 도중에 방광이 통제력을 잃고 소변을 내보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했던 대화 시스템은 왜 무너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 근육 자체가 예민해지기도 하고, 여성분들은 출산으로 인해 골반저근이 약해져서, 남성분들은 전립선 문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공통적인 원인은 바로 잘못된 습관입니다. 조금 마려운 것 같은데 미리 가둬야지 하는 생각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습관이 반복되면 방광은 점점 더 적은 양의 소변에도 이제 다 찼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는 이 패턴을 그대로 학습합니다. 아, 이 정도만 차도 화장실에 가는 게 정상이구나 라고 뇌의 회로에 각인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병원을 찾으면 보통 방광을 안정시키는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시중에는 방광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억제하고 뇌로 가는 비정상적인 신호를 줄여주는 좋은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약들을 복용하면 확실히 증상이 좋아집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급박한 느낌도 덜해집니다. 약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살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약을 끊으면 증상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은 방광이 보내는 거짓 비상 신호의 볼륨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할 뿐, 뇌와 방광 사이에 형성된 잘못된 대화 습관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입을 잠시 막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입을 막고 있을 때는 조용하지만 손을 떼는 순간 아이는 다시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이를 교육해서 왜 거짓말이 나쁜지, 언제 말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지 입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약은 방광의 과민한 반응을 잠시 억제할 뿐 조금만 차도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잘못 학습된 뇌의 패턴을 바꾸지 못합니다. 어르신의 몸에 밴 잘못된 배뇨 습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 기운이 떨어지면 억제되었던 거짓 신호들이 다시 빗발치기 시작하고 뇌는 예전처럼 그 신호에 속아 넘어가면서 증상이 재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약물은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입마름, 변비, 눈의 건조함, 심하면 인지기능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약은 우리의 훈련을 도와주는 보조바퀴이지 우리를 평생 태우고 갈 자동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뇌와 방광의 무너진 대화 시스템을 정상으로 복구하는 것입니다. 거짓 신호에 속아 넘어가는 뇌를 재교육시키고 허위 보고를 일삼는 방광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방광 훈련이라고 부르기보다 방광 돌봄, bladder care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몸을 억지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잘못된 습관으로 힘들어했던 나의 방광과 뇌를 이해하고 달래고 올바른 길로 다시 이끌어주는 돌봄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광 돌봄의 핵심 원리는 뇌과학에 있습니다. 바로 가지치기 프루닝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 뉴런가 있고 이들은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마치 복잡한 도로망과 같습니다. 뇌는 매우 효율적이어서 자주 사용하는 도로는 8차선 고속도로처럼 넓고 튼튼하게 만들고 잘 사용하지 않는 도로는 시골의 좁은 오솔길처럼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불필요한 연결은 잘라내고 중요한 연결은 강화하는 뇌의 놀라운 능력이지요. 지금 어르신의 뇌와 방광 사이에는 소변이 조금만 차도 화장실로 달려가라는 잘못된 연결이 너무나 강력한 8차선 고속도로처럼 뚫려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이 고속도로의 통행량을 줄여 결국 오솔길로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대신 소변이 적절하게 찼을 때 편안한 상황에서 화장실에 간다는 올바른 연결, 즉 지금은 좁은 오솔길에 불과한 이 길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튼튼한 고속도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대한 작업을 해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직접 설명드리는 방법을 그대로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방광 돌봄의 핵심, 즉 정해진 시간까지 소변을 참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억지로 참는 것은 고통스럽고 비효율적입니다. 우리에게는 방광의 거짓 신호를 효과적으로 무시하고 뇌를 안심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3가지 핵심 기술입니다. 첫 번째 기술, 골반적은 조이기 케겔 운동의 순간적 활용. 급박하게 소변이 마려워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골반저근은 방광과 요도를 받쳐주는 우리 몸의 수도꼭지 밸브와 같은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의식적으로 꽉 조여주는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추는 느낌,
혹은 가스를 참을 때 항문 주변을 조이는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 근육입니다. 그 근육에 힘을 줘서 5초에서 10초 정도 꽉 조였다가 천천히 힘을 풉니다. 이것을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행동에는 두 가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물리적으로 괄약근에 힘이 들어가 요도를 꽉 조여주기 때문에 소변이 새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아줍니다. 둘째, 더 중요한 것은 이 행동 자체가 뇌에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는 점입니다. 총사령관님, 걱정 마십시오. 현장에서 밸브를 잠갔습니다. 비상사태가 아닙니다. 이 신호를 받은 뇌는 현장에서 통제가 가능하구나 라고 안심하며 방광이 보낸 거짓 비상 신호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동작을 몇 번만 반복하면 미칠 것 같던 급박한 느낌이 파도처럼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연결이 약화되는 가지치기가 일어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두 번째 기술, 의식적으로 주의 분산하기. 소변이 마렵다는 생각에 집중하면 할수록 그 느낌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뇌의 모든 관심이 방광에 쏠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뇌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급박한 느낌이 들 때 즉시 다른 행동에 집중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갑자기 창밖에 나무를 세어본다거나 주머니 속의 동전이 얼마인지 맞춰본다거나 좋아하시는 트로트 노래 한 구절을 속으로 불러보는 겁니다.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 가사가 뭐였더라? 이렇게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바로 대화입니다. 옆에 사람이 있다면 아무 주제나 꺼내서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점심은 뭘 드셨어요? 이렇게 뇌가 다른 정보를 처리하도록 만들면 방광에 쏠려 있던 주의력이 자연스럽게 분산됩니다. 그러면 급박한 느낌은 서서히 옅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기술, 역설적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우리는 소변이 급하면 본능적으로 몸을 빨리 움직입니다. 화장실을 향해 종종 걸음을 치거나 뛰어가죠. 하지만 이것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몸을 급하게 움직이면 복부에 압력이 가해지고 이것이 방광을 더 자극합니다. 그러면 급박감은 더 심해지고 심지어 이동 중에 소변이 새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침착하고 여유 있게 걷는 겁니다. 이 행동 또한 뇌에 중요한 신호를 보냅니다. 총사령관님, 보시다시피 현장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뇌는 이 침착한 움직임을 보고 상황이 급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방광을 진정시키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술, 즉 골반적인 조이기, 주의 분산하기, 천천히 움직이기를 함께 사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충분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방광의 거짓 신호는 힘을 잃게 되고 어르신은 다시 몸의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이쯤에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광 돌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김영자 가명 어르신이셨는데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연세가 68이셨습니다. 5년 넘게 하루에 20번 가까이 화장실을 들락거리셨고 밤에도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어르신의 가장 큰 고통은 그렇게 좋아하시던 친구분들과의 개모임 여행을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사님, 내가 제주도 가는 비행기 안에서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람들한테 패 끼칠까봐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나 하나 때문에 다들 즐거운 여행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좋아하는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스스로 포기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 병원에서 약도 많이 드셔봤지만 그때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방광돌봄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을 때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는 눈치셨습니다. 이미 너무 오랜 시간 고생하셔서 희망을 거의 잃은 상태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배뇨 일지를 통해 어르신의 평균 화장실 간격이 약 1시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첫 2주간의 목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1시간 간격을 지켜내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어르신은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급한 신호가 올 때마다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기술을 필사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손주 사진을 보며 주의를 분산하고 애국가를 속으로 부르며 골반 근육을 조이셨다고 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지옥 같았다고 하셨지만 그 고비를 넘기자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주 후, 우리는 간격을 1시간 30분으로 늘렸습니다. 또 2주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다시 2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르신의 화장실 횟수가 하루 7, 8회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밤에는 한 번만 깨거나 아예 깨지 않고 푹 주무시는 날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 환한 얼굴로 들어오신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박사님, 저 지난 주말에 친구들이랑 설악산 단풍 구경 다녀왔어요. 5년 만이에요. 화장실 걱정 없이 케이블카도 타고 흔들 바위까지 웃으면서 올라갔다 왔어요. 내가 다시 이런 날을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르신은 더 이상 여행 가방에 어른용 기저귀를 챙기지 않게 되셨고, 손주들과 공원에 나가서도 2시간 내내 화장실 걱정 없이 마음껏 놀아주실 수 있게 되었다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이 아닌 어르신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입니다. 김영자 어르신의 이야기가 어르신께 큰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르신께서 직접 이 변화를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5단계 계획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라톤처럼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현재 상태 정확히 파악하기 관찰일지, 작성. 가장 먼저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틀에서 사흘 정도 배뇨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수첩에 화장실에 간 시간, 그리고 소변량 많다 보통, 적다만 간단히 기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르신의 평균 배뇨 간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예, 평균 1시간 15분. 박사님의 팁. 일지를 쓰면서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렇게 자주 가나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마치 과학자가 데이터를 수집하듯 담담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현실적인 목표 설정하기. 최종 목표는 낮 시간 동안 34시간에 한 번, 밤에는 1회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100% 실패합니다.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중간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만약 현재 평균 간격이 1시간이라면 첫 목표는 1시간 30분입니다. 현재 2시간이라면 첫 목표는 2시간 30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간격에 30분만 더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합니다. 박사님의 팁. 욕심내지 않는 것이 성공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뇌가 자신감을 얻고 긍정적인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3단계. 알람을 이용해 철저히 실행하기. 정한 시간표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마트폰 알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소변을 본 후 설정한 목표 시간에 1시간 30분 후에 알람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알람이 울리기 전에는 앞서 배운 3가지 기술을 총동원해서 절대로 화장실에 가지 않는 겁니다. 알람이 울리면 그때는 소변이 마렵지 않더라도 가서 방광을 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박사님의 팁! 배뇨 일지는 계속 작성하면서 내가 목표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세요. 성공한 날에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는 등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해주면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4단계. 점진적으로 간격 늘리기. 현재 목표. 1시간 30분을 2주 정도 큰 어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다시 목표 간격을 30분 더 늘립니다. 2시간. 너무 빨리 간격을 늘리면 뇌와 방광이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새로운 간격이 너무 힘들다면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 일주일 정도 더 연습한 후에 재도전해도 괜찮습니다. 실패는 과정일 뿐 포기가 아닙니다. 박사님의 팁. 몸이 좀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 훈련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은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은 현상 유지만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5단계. 새로운 습관으로 굳히기. 최종 목표인 3, 4시간 간격을 달성했다면 정말 큰 산을 넘으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뇌는 익숙했던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한 후에도 최소 3개월 정도는 의식적으로 시간표를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이 새로운 패턴이 완전히 어르신의 몸과 뇌에 자리 잡아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건강한 배뇨 습관이 유지될 것입니다. 이 방광 돌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 관리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한식학과 한방 한방의 지혜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수분 섭취의 지혜.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진하게 농축되어 마치 소금물처럼 방광을 더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러면 증상이 오히려 악화됩니다.
하루 1.5리터 정도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차가운 냉수보다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미지근한 물이나 카페인이 없는 보리차, 그리고 방광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옥수수수 염차, 옥수수 슈일 EAOM체를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 특히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야간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카페인과 알코올 조절. 커피, 녹차,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술, 알코올은 방광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소변량을 늘립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달달한 믹스커피는 하루 한 잔 정도로 줄이시고 가급적 오전에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반주로 드시는 소주나 막걸리 한 잔이 밤새 어르신을 화장실로 불러내는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 변비 해결의 중요성. 변비가 있으면 딱딱한 변으로 가득 찬 대장이 바로 앞에 있는 방광을 압박하고 자극합니다. 그래서 변비가 심한 분들은 방광 문제도 함께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한식의 자랑인 김치,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과 섬유질이 풍부한 각종 나물마늘,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하여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방광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 긴장하거나 불안하면 방광이 더 예민해지는 것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화병이라고 불렀죠. 스트레스는 방광의 통제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주된 요인입니다. 하루 10분 정도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방광을 진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방광 돌봄을 열심히 해도 수도꼭지 밸브 역할을 하는 골반저근이 약하면 그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요실금이 있는 분들은 이 운동을 반드시 매일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꼭 따라 해보세요. 1단계, 정확한 근육 찾기. 많은 분들이 엉덩이나 허벅지, 배에 힘을 주곤 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운동입니다. 정확한 골반저근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법, 소변을 보시다가 중간에 멈춰보세요. 이때 사용되는 바로 그 근육입니다. 또는 가스를 참을 때 항문 주변을 위로 당겨 올리는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그 느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단계, 올바른 운동 방법, 엘리베이터 기법. 이제 그 근육을 효과적으로 단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엘리베이터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준비, 편안하게 눕거나 앉은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몸의 다른 부분은 완전히 이완시킵니다. 시작, 골반저근을 엘리베이터라고 상상합니다. 지금은 1층 완전 이완 상태에 있습니다. 상승.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5층까지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근육을 5초 동안 꽉 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지. 5층에서 5초 동안 머무릅니다. 하강.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5층, 4층, 3층, 2층, 1층. 이렇게 층계를 느끼며 5초에 걸쳐 아주 천천히 힘을 풉니다. 휴식. 1층에서 10초간 완전히 휴식합니다. 반복. 이 과정을 10회 반복하는 것이 한 세트입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총 3세트를 목표로 합니다. 3단계, 꾸준함과 인내심. 이 운동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4주에서 6주는 꾸준히 해야 좀 달라졌는데?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3개월 이상 지속하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버스를 기다리면서, TV를 보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등 언제 어디서나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으로 만드시면 어르신의 삶에 아주 든든한 보험이 되어줄 겁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의 핵심은 약이나 방광 자체가 아니라 뇌와 방광 사이의 잘못된 소통 습관에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해결책은 약이 아닌 뇌를 재교육하고 방광을 돌보는 방광 돌봄입니다. 셋째, 방광 돌봄의 핵심은 규칙적인 시간표를 정하고 3가지 기술 골반적은 조이기, 주의 분산, 천천히 움직이기를 활용하여 참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 모든 노력은 골반적은 강화 운동, 케겔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배뇨 일지를 작성하는 것,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위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 스스로가 가장 위대한 치료자라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의사는 길을 안내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직접 걸어가시는 주체는 바로 어르신 자신입니다. 어르신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고, 증상이 너무 심하다고, 너무 오래 고생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뇌 건강, 치매 예방, 불면증, 어지럼증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것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셔서 지혜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분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르신의 작은 공유가 그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참, 마지막으로 법적인 고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전문적인 의료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방광 건강은 우리 삶의 질, 즉 행복의 총량과 직결됩니다. 화장실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외출하고 여행하고 손주들과 웃고 떠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지금 겪고 계시는 불편함은 어르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결코 평생의 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분명히 있고 그 열쇠는 바로 어르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선택을 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는 3개월 후 어르신께서 댓글을 통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실 날을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밤에 푹 잡니다. 친구들과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제게 큰 보람과 행복을 주는 말입니다. 어르신의 용기 있는 결단과 건강한 변화를 제가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